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사이 태안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고장나고 갯바위 낚시객이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태안군 울도 인근 해상에서 60대 선원 A씨가 선박 수리 작업 중 2.5m 아래 갑판으로 추락해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소원면 어은도랑 인근 해상에서는 배터리 방전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 탑승자 30대 B씨가 구조됐습니다. B씨는 노를 저어 귀향하려다 빠른 물살에 멀리 떠밀려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원면 백리포 해수욕장에서는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밀물에 고립된 50대 남성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주말 사이 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충남 504번 확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로 분류된 가족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A씨의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지방의료원의 간호사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립의료원의 간호사 수는 홍성의료원이 정원보다 35명, 서산의료원은 34명이 부족해 일부 병동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근 지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대전이 4.8명, 세종은 0.6명입니다. 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산군 소식 준비했는데요. 예산군이 지난 15일부터 귀농 귀촌 교육을 운영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김혜은 농촌지도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농촌지도사 김혜은입니다. 네, 예산군이 2020년도 귀농 귀촌 교육 개강식을 지난 15일 진행했잖아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열렸다고요? 네, 이번 귀농귀촌 교육 전 과정은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과 신규 농업인 30여 명이 참여해 5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개강식과 함께 예산군의 귀농귀촌 정책 안내 및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갈등 관리 및 사기 피해 예방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예, 개강식에서도 관련 정책이나 사기 피해 예방 이런 정보들 알뜰살뜰 얻을 수가 있었군요. 예, 그렇다면 귀농 귀촌 교육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이뤄지게 됩니까? 이번 교육과정은 농촌생활 적정기술과 농지정보 및 법률 상식, 그리고 예산군 특화작물 교육, 농기계 임대 및 농기계 안전사용과 전자선거래를 위한 유튜브의 이해까지 월목 주 2회, 총 12회로 60시간의 일정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화작물 교육부터 법률 상식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산군은 귀농 귀촌 교육을 매년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요. 교육 참여자들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최근 4년간 예산군에서 진행한 귀농귀촌 교육을 약 343명이 수강을 하였고 그중 75% 이상이 현재 예산군의 군민으로 정착을 하였을 정도로 교육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기존 대면 형식의 교육 진행 당시에는 교육 담당자와 귀농 상담사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이 진행되어 교육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75%나 군에 정착을 했다는 데서 만족도가 느껴집니다. 이번 교육 말고도 예산군이 귀농 귀촌 인구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사업이 더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융자 사업인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자금, 주택 수리비 지원, 선도농가 현장 실습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준비 단계에 농촌 지역에 직접 1년 정도 거주해 볼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9개소 운영하여 농촌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실제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귀농인의 집 직접 살아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도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농귀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농촌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계신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서 담당자로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예산군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으시면 충분한 준비와 공공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로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인 화이팅! 예, 귀농귀촌인 화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귀농귀촌을 통해서도 지역을 살찌울 수 있을 겁니다. 예, 앞으로도 관련 사업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김혜은 농촌지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청권 지자체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반영이나 주민 의견 청취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자체 소속 위원회 26,395개 중 24%인 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충남은 1,682개의 위원회가 설치된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은 26%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미개최 위원회 운영 경비로 투입된 금액은 9억 2,706만 원가량입니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 경비는 모두 505억 4천여만 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한 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 경비는 약 192만 원이었습니다. 한 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 경비를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 원이 사용된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서울은 14억 1,642만 원, 충남 9억 2,706만 원, 경북 8억 2,877만 원, 경남이 8억 1,640만 원입니다. 박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 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 만큼 실제 운영 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월 논산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서 넘어지게 하고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를 빠져나가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아산의 한 상점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후진 후 좌회전하던 블랙박스 차량,
앞번호판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와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냅니다. 과거 뺑소니는 사람이 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17년 이후에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파손 후 도주한 사람에게는 수리 보상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8월 홍성의 한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빠르게 달려오던 직진 차량과 그대로 충돌합니다. 신호 위반 차량은 사고 충격에 교차로 가장자리로 밀려나는데요. 잠시 뒤 후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킵니다. 신호는 도로 위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자신이 잘 지키더라도 상대방이 어긴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예산 내포 보부상촌에서 첫 번째 가을 축제가 개최돼 시민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접 염색한 오색빛깔 천으로 장식된 보부상촌에서 아름다운 밤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불이 함께 어우러진 오색 천불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온가족 가을 나들이를 주제로 전시와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태안군이 그림책의 위대한 발견, 세계 그림책 100년과 모 윌렘스 월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미국 최초 그림책 전문 미술관 작품 120여 점과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 수상자 모 윌렘스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산시 동문 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책 냉장고와 책 나눔 장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책 냉장고는 주민 누구나 책을 기증하고 무료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온석 저수지 공원 등 3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도 책을 자유롭게 나누는 나눔 장터가 열릴 계획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영양제와 영양죽 등 필요한 물품 꾸러미를 우편함과 출입문을 활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9도, 한낮에는 20도로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청양이 4도까지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 7도에서 10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당진, 홍성이 21도, 그 외의 충남 지역 22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금요일부터는 급격히 추워지니까요.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맑겠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첫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19일부터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됐죠.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접종은 무조건 빨리 하기보다 몸 상태가 좋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